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잘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폐업 신고자, 불황형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다중채무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숫자, 서민경제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사실 뭐 부자를 지원하면 투자고 경영 지원이고 저렇게 숨이 턱에 차 있는 서민들 지원하면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돈을 법인세 감면하고 해서 부자들 지원, 기업들 지원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숨이 턱에 차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보고 보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다 더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가 들어가는 예산 채권 소각액이 약 16조 4천억인데 정부 예산 4천억 원 들어갑니다. 즉 40배에 달하는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거예요. 정부 예산 대비. 이 정도 되면 서민 경제에 있어서 지금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주고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마치면 위원장님께서 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내수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캠코에서 보유한 장기 채권도 이 기준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연대보증, 개인 연대보증 채권입니다. 심지어 25년 지난 거예요. 연대보증제도는 2015년에 제도상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5년 이상 된 개인 연대보증 채권이 캠코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미 매입해서 대략 5% 정도로 매입했다고 하는데 액면가의 5% 정도로 평균 매입가로 5%를 좀 보면 한 800억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이거를 채권 소각을 하면 1조 6,843억 원 정도 액면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대상을 확대를 해서 기존 예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채권 한번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요 대상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빚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특히 7년간 유지했다면 고통도 심각했을 거고요. 도덕적 해이 말하기 전에 이들을 구제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 효과를 정확히 해설해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기 채권 매입 과정에서 대법체와의 협약 비율 걱정됩니다. 실제 7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면 1금융권에 있을 리가 좀 만무하거든요. 이 금융권, 특히 대부업으로 많이 이동했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부업체와의 협약 비율이 제로입니다. 한 군데하고도 협약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 채권도 악성 채권이라서 새출발기금 채권과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새출발기금처럼 대부업체랑 협약 비율이 낮다면 정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돈 빌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약률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지금 새출발기금은 대부업체랑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다른 보관이 있는 건지 금융회사와 협약이 안 되면 대부업체 협약 안 되면 소각대상 되어도 지원 못 받는 거 아닌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를 지원하면 투자고 경영 지원이고 서민 지원하면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부도 바뀌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을 좀 벗어나셔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